안녕하세요. 파이 채굴자 여러분, 그리고 웹3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오늘은 파이 생태계의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보고요. 어쩌면 그 다음 챕터를 함께 열어갈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구글 플레이에서만 다운로드가 1억이 넘었죠?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파이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새롭게 등장한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과연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프로젝트의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채택과 검증이라는 키워드로 비교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파이의 현주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양면성이 있어요. 엄청난 성공 뒤에 또 그만큼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이 숫자들 좀 보세요.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억 이상, 트위터 팔로워가 무려 4,280만 명, 웬만한 거대 거래소들도 꿈도 못 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의 그 핸드폰으로 매일 채굴한다는 컨셉이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먹혔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물론 파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V26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파이덱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 계획도 발표하면서 진짜 디파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 뒤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2021년 파이 해커톤에서 우승까지 했던 워크포스풀이라는 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매각을 준비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코어 팀의 인정을 받은 유망주조차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 사건 하나가 커뮤니티 전체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대체 언제쯤 이 생태계가 우리 개발자들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메인넷이 완전히 열리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나기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인터링크 네트워크.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간 검증 레이어입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봇, 사기에 맞서서 오직 검증된 진짜 인간만을 위한 웹3 인프라. 와, 이름 그대로 인터넷을 정말 사람과 사람으로만 연결하겠다, 뭐 이런 강력한 비전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진짜 사람인 걸 증명할까요? 총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 AI 기반의 생체인식 스캐너로 내 얼굴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갑자기 무작위로 주어지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요. 이걸 라이브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 앞에 있는 게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민감한 정보를 개인정보 유출 없이 영지식 증명, 즉 JKP라는 기술로 안전하게 포장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구글 포 스타트업스 프로그램에 선정됐고 A16Z나 판테라 같은 웹3 업계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심지어 장기 로드맵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상장, 즉 IPO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두 프로젝트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더 낫냐 이런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웹3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개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략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죠. 파이 네트워크는 일단 사람부터 모으는 겁니다. 거대한 커뮤니티를 먼저 만들고 그 힘으로 풀뿌리 채택을 이끌어내면서 가치를 증명하는 이른바 커뮤니티 우선 전략이에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정반대입니다.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검증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컴플라이언스 우선 전략을 택한 거죠. 그럼 이제 채택과 검증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각 프로젝트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표 하나면 사실상 정리가 끝납니다. 전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우선, 대 컴플라이언스 우선. 기술적으로 파이는 KYC,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에 집중하죠.
반면 인터링크는 생체 인식과 GKP를 쓰고요. 토크노믹스, 즉 보상 시스템도 다릅니다. 파이는 최대한 넓게 배포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 인터링크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는 아주 엄격한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목표 파트너도 파이는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이나 일반 상점들, 인터링크는 기관이나 큰 기업들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둘 중에 뭘 골라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 두 프로젝트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서로에게 없는 걸 갖고 있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는 인터링크가 간절히 원하는 수천만 명의 글로벌 유저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링크는 파이가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권이 인정할 만한 수준의 강력한 신뢰와 검증 기술을 제공할 수 있죠. 이건 완벽한 퍼즐 조각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을 경쟁자로 보면 안 됩니다. 미래의 인간 기반 디지털 경제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서로 다른 두 개의 필수 조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분산 전략입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첫째, 지금 하고 계신 파이 여정을 꾸준히 계속하세요. 매일 채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인터링크 네트워크에서도 여러분의 자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인증을 받아두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렇게 두 프로젝트에 모두 발을 담가둠으로써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노력을 분산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파이의 로드맵이 좀 늦어지더라도 인터링크 쪽에서 먼저 중요한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 먼저 터지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AI가 모든 걸 주도하게 될 미래에 나는 진짜 증명 가능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이 갖게 될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두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